오늘은 곧 있을 이재용 신범현적 부회장 재판을 앞두고 안로인과 한방문자 서비스 그리고 청년연대 학생분들 오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연대 분들 정확히 그 소속 명칭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제가 그냥 청년 학생이니까 소개해드렸는데 정확히 몰라서 그래서 저는 청년대에서 청년참여회라는 부서를 같이 함께하고 있는 이종훈 강사라고 하고요. 1년 전에부터 위험하게 청년들처럼 왔었는데 어떻게 그렇지 않게 되는데 저희 같이 오신 청년분들은 청년대에서 저희가 방학기간에 여름에 거의 6주 동안 20대 청년분들이 오셔가지고 시민사회에서 결국 있는 의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고 나중에 직접 행사 캠페인까지 하는 프로그램 청년들의 시민교 프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공익 활동과 함께하는 그 시민사회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함께 이렇게 참가하시는 분들이고 저희가 총 6주 중에서 5주 프로그램 그래서 연대 활동을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함께 공부하고 또 이제 실천 활동으로 참가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루는 토픽을 같이 공부하고 와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른 부분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반올림에서 사인 활동하고 있는 이상수라고 합니다. 아까 농성이 끝날 때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저희 농성장 팀이 해주시는 하예성 농산지라고 계신데 저희 667일차잖아요. 이게 같은 매직 같지만 제일 앞에 있는 육자는 이성 매직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자가 바뀌기 전에 저희가 이 농성을 끝내야 한다는 결의를 담아서 저희가 이제 열심히 싸워보자 이런 생각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재용 결심 공판 얼마 안 남고 해서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 농성을 좋은 소식과 함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노력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우리 한방문자 서비스 형광색 아주 어디라도 그냥 빛나는 형광색을 있습니다. 정찬희 공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대위원을 맡고 있고요. 저희 영도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찬이라고 합니다. 저희 삼성전자 서비스지회에서 이번에 운동인민 협상을 맞아서 전국에 계시는 조합원들이 지금 8주째 서울로 상경하셔가지고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우리 삼성전자 서비스 조합원들이 매주 30명씩 전국에 이제 서비스 센터 전국에 있잖아요. 전국에 이제 조합원들이 흩어져 계신데 전국에서 이렇게 30명씩 매주 우리 한 10월까지 올라오신대요. 엄청나는데 뭐 개중에는 10월까지 몇 번씩 또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과 적게 올라오시는 분이 나중에 또 이렇게 연말 결산해서 서로 뭐 선물도 주고 그러신 예정이 있으신가요?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한테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혹시 지회장님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지회장님 사비를 들어서 또 유인 좀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그 신뢰가 안 가는 대답을 해주셨는데, 예, 뭐 좀 저는 조합원은 아니지만 좀 뭔가 지회장님이 사례를 풀어서 뭔가 보상이 있을 거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한테는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이렇게 이어말하기 여러분들 모신 이유와 저는 소개를 안 했는데 궁금해하시진 않겠지만 저는 삼성 노동인권위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조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이어말하기를 만든 이유 오늘의 주제는 이제 곧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의 그 변론이 종결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검찰 구형이 있고 한 뭐 2, 3주간 시간을 두고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이제 검토를 해서 최종 1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최순실, 박근혜 플러스 이재용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재판이 점차 이제 마무리 1심 재판이 박근혜 재판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이 즈음에 이재용 씨의 재판을 두고 우리가 어떤 좀 고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재판을 지켜봤던 그런 내용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 것이고요. 그래서 먼저 좀 이재용 씨가 이제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재판 내용이 들려오는 것 소식들이 썩 좋지는 않아요. 반올림의 이상수 활동가가 반올림 직업병 피해자 가족분들 모시고 좀 자주 이재용 씨 재판을 좀 보러 가고 있는데, 좀 어떻게 재판을 좀 얼마만에 한 번씩 가고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저희 반올림의 황상자 아버님, 그리고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씨, 그리고 그 어머니 김신여 어머님하고 여기 계시는 조대한 동지, 이렇게 반올림의 활동가들이 함께 이재용 재판을 주 1회 정도 저희가 이제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계속 했었는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최순실, 박근혜 뭐 이런 증인들이 출석을 안 하면서 이제 저희가 허탕 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고, 그리고 뭐 토크에 지난번에 한 번은 뉴스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세월호 배지 가지다가 친박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공변당하신 녹건동 철거도 분들 보셨거든요. 저희도 그날 오전에 이제 삼성사장단한테 또 항의하려고 갔다가 이분들한테 정말 발암물질 같은 그런 욕을 들으면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여기 계시는구나. 청와대에서 밥줄이 끊겨가지고 이제 삼성으로 왔나보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제 곧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으니까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힘을 한번 모아보고 이재용이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고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대략 4월 7일부터 이재용 씨 재판이 있었는데, 뭐 지금까지 그럼 몇 번이나 대략 몇 번이나 가신 겁니까? 10번은 넘을 것 같은데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허탕 친 적이 많아가지고. 우리 삼성전자 서비스 우리들도 뭐 사실은 그 재판이 아니라 이재용 씨 구치소에 있을 때 면회 간다고 우리 삼성전자 서비스 조합원들은 갔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뉴스에 안 나왔어요. 아니 한 몇백 명이 의안구치소에 가서 이재용 씨 면회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뉴스에 안 나왔어요. 2월 27일 날 했는데, 그쵸? 네, 맞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좀 잘 하셔야죠. 그 중요한 행사가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구치소까지 갔는지 한번. 그거요? 예. 처음 들어보시잖아요, 지금. 이 조합원들이 원래 갔으니까 알고 있고. 네. 저희 그날 이재용이 이제 구속이 돼 있으니까 이재용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조합원들과 함께 갔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 임원분들이 와서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직접 고용에 직접 책임지고 이재용이 진짜 사장님이 책임지고 교섭에 나서라, 너 나와서 빨리 나와서 교섭에 나서라, 뭐 이런 취지로 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맞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이재용이가 아직 깜빵에서 나올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삼성전자 서비스 조합원들이 이재용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나와라 이 얘기는 아닌 거죠. 예, 그렇죠. 일단 잘못을 했으면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촛불 집회하면서 요구했던 게 적폐 청산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구했던 것도 이제 이재용을 구속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저희가 촛불 집회에 참여를 했었고, 그 이유가 이제 이재용이가 어쨌든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나쁜 짓을 한 만큼 죗값을 치르고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죠. 그래도 사실 저희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한 200억에 300억, 사람마다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400억까지도 매물이 주고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도 이제 주가를 계산하는 시점마다 상황마다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작게는 뭐 4천억 원, 많게는 뭐 8천억 원까지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죄를 이재용이 저질렀다라고 얘기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또 이재용이 뭐 죄가 없다, 이재용이 한 짓이 아니고 다 밑에 사람이 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또 막 그 빠져나가려고 또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벅꾸라지, 제2의 벅꾸라지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좀 우려스러운 움직임들에 대해서 계속 언론 재판 과정을 좀 예의주시했던 이상수 동지가 좀 어떤 좀 우려점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어제 그제 이제 마지막 재판 과정이 이제 그 피고인들, 삼성의 피고인이 5명인데요. 이재용을 포함해서 그 미래전략실 실장인 최지성, 그 밑에 이제 그 대관 로비를 담당했던 장춘기라는 사람이 있고요. 뇌물을 직접 주었던 승마협회 회장 박상진, 그리고 그 밑에 전무 황성수, 이렇게 5명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이 재판이 시작될 때부터 이미 최지성, 장춘기 같은 미래전략실의 핵심 인사들이 이재용이 아니라, 이재용은 사실 잘 모르고 이 위험한 일들 관련해서 내가 굳이 이재용한테 알려주지 않고 대부분 다 내가 결정했다, 이런 얘기들은 이미 재판 초기부터 삼성이 꽤 얘기를 하고 있었고, 지금 이제 마지막에 접어들면서 모든 언론들이 그 내용을 계속 부각해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 뇌물 사건이기 때문에 언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뇌물 사건의 직접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건 자백밖에 없거든요. 자백할 리는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어떤 근거들이 뇌물을 뒷받침하는지를 입증하면 되는 문제인데, 엄청나게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박근혜가 직접 지시했다는 거, 즉 대통령 말씀 자료가 잔뜩 있고, 그 바로 밑에서 이것을 받아 적어서 수첩, 60건이 넘는 수첩을 남긴 이 안종범의 수첩이 다 증거로 채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청와대 문건에서는 삼성 승계 과정을 다 도와라 이렇게 했던 게, 이전에 그 경제수석실 안종범 말고 그 우병우, 저게 민정수석실, 그리고 사회 무슨 경제수석 이쪽에서도 지금 이런 문제들을 해가지고 청와대 전체가 이것을 다 지원했다라는 게 사실상 증거로 다 나와 있거든요. 정유라가 나와서 했던 증언들은 뇌물 받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 정황들이 도대체 왜 이 뇌물들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제 그 정황 증거들을 소위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교수가 꼼꼼하게 증언을 해주셨고, 사실 이게 우리 사회의 상식이죠, 또. 그래서 이런 증거들이 충분히 있는데, 따라서 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범죄가 드러났는지 사실을 가지고 좀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범죄자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말을 맞추는 그 말, 범죄를 부인하고 있는 그 사실만 부각하면서 특검이 입증에 실패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렇게 지금 부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언론의 내용들을 좀 잘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이 재판이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진 않다. 특히 이제 재판 막판에 증거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재판부가 과연 이 선례가 치는 언론들, 친삼성 언론들의 이런 논리들을 받아서 안을지, 저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당연히 기대하고 있고, 그게 우리가 1,700만 넘게 지난 6개월 넘게 그 촛불을 들었던 우리 그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걱정은 되지만 이번에는 아마 다른 결과를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또 전체 언론은 아니지만 일부 언론이긴 한데, 보수 언론들이 삼성에서 주는 기사를 받았으면서 마치 특검의 수사가 부실했던 것처럼, 증거가 없는 것처럼, 무리하게 특검이 수사했던 것처럼 계속 보도를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참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700만 시민들 촛불을 들고, 이제 박근혜부터 이재용까지 다 구속시키고 진실을 밝히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것을 또 거스르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데일수록 우리 이제 또 시민사회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이재용이 법을 피해가지 않고, 박근혜 최순실이 법을 피해가지 않을 것인지, 좀 시민사회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좀 행동을 보여야 할까요? 네.
저도 이 자리에 앉을지 몰랐지만 좀 전에 직전에 시작하기 전 이한 말하기 직전에 이제 섭외를 받고 앉게 됐는데요. 근데 질문해 주신 게 사실 되게 아주 중요하고 특히 저희 참여연대에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에서 함께 집중하고 활동하는 부분이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정말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결국 대선 날짜도 바꾸고 정권을 바꿨지만 사실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정말 이제 최소한의 우리가 시민들이 바라는 이 목소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시작점의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기회를 어떻게 다시 살리는가에는 사실 또 시민의 몫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실 모든 게 바뀌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 3, 4개월 동안 많은 게 바뀌었지만은 정말 이제 시민사회들이 여러 가지 주장했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의제들이 반영되기에는 이제 막 걸음마를 띄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세월호 건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책임자를 처벌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말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또 안전한 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한 것처럼 그 시작점으로서의 그리고 상징으로서 이재용이 처벌받고 정말 잘못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 자체는 그 잘못된 사람들이 정말 처벌을 받는다는 그 시작점이 약간 상징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시민들도 함께 끊임없이 계속 관심을 갖고 연대를 하고 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재용의 구속, 그 이재용이 제대로 처벌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저희 정말 많은 사회에 산적해 있는 특히 반올림의 농성에 대한 결과물도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는 여러 가지 결과물을 끊임없이 시민사회에서 함께 관심 갖고 지켜보고 연대하는 이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 저희 특히 청년분들이 관심을 갖고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예, 박수 한번 굉장히 좋은 말씀, 옳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청년분들도 많이 오고 조합원분들 계시는데 이재용이 법망을 피해 나가서 이병철이 그랬고 이건희가 그랬듯이 또 지은 죄의 값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감시하고 그러실 거죠? 약한데 빠져나갈 것 같은데 예, 저희가 감시하지 않고 정말 그 1,700만 촛불의 힘이 살아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지 않으면 뭐 사법부든 정권이든 하물며 삼성이든 반성하지 않고 어떻게든 다시 죄를 반복하려고 하고 이번 기회에 저지른 죄도 죄값을 받지 않고 빠져나갈 것이 가려고 하기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주 올라오시는 우리 삼성전자 서비스 조합원들의 활동이 중요하고 이렇게 반올림 농성장에 와서 함께 연대해 주시고 삼성의 범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청년분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재판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이제 어제 뭐 기사도 그렇고 이제 이재용 씨가 자기는 모른다, 자기는 아무것도 결정한 위치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삼성전자 서비스 우리 조합원들이 맨날 만나는 게 바지 사장이잖아요. 실제 사용자는 삼성인데 아무 고난도 없는 사람들이 센터에서 사장이라고 이렇게 어깨 힘주고 나하고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이야기해줄 건 삼성전자 서비스 분해 그 센터에 있는 사장들은 자기하고 이야기하자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바지 사장들인데 이재용 씨가 바지 부회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는 아닌 거잖아요. 모든 것은 자기가 결정하면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바지 부회장인 것처럼 그러고 있는데 이런 좀 매일 바지 사장들을 만났던 우리 삼성전자 서비스 조합원 입장에서 그런 이재용 씨의 그런 거짓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바지 부회장이 맞나요? 책임이 없었을까요? 저는 저희 각 협력사들마다 이제 바지 사장들이 다 있는데요. 그 바지 사장들은 진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맞고, 근데 이재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 나오는 거 보면은 자기는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자기가 한 게 없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애는 이재용한테 보고도 안 하고 자기가 알아서 다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용이가 좀 TV에서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약간 청문회 나왔을 때도 약간 좀 멍청한 듯한 얼굴하고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것도 다 저는 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연기를 통해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큰 기업을 하고 있는 오너가 사실 그렇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이재용 씨가 자기가 이제 몰랐다고 그러고 권한이 없었다 다 그러는데 아니 그 전까지는 뭐 아무 그 역할도 안 했는데 막 갤럭시 세븐 같은 이재용 폰이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찬사를 하고 그러다가 물론 폭파사고 나니까 쏙 들어가긴 했지만 사고 나기 전까지 다 자신의 추적이고 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직원들의 노동자들의 잘못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도 봤고 뭐만 삼성에서 잘 된 것만 나면 다 이재용이 잘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게 쏙 들어가서 이제 모르는데 왜 아무 권한도 없고 실권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찬양하고 실적을 쌓아 올리고 그랬을지 뭐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사실은 다 삼성과 이재용 씨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국민들을 좀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삼성전자 서비스 조합원들 이번 주에는 어디 지역에서 좀 혹시 올라오셨나요? 이제 매주 바뀌니까 혹시 대구역 이렇게 그럼 맞나요? 또 다른 지역 어디? 김해요, 통영, 안동, 춘천이요. 갑자기 강원도로 툭 올라가는데. 예. 경상도 쪽으로 주로 오셨는데 춘천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약간 좀 얘기 꽂히면 알 것 같은데 춘천에서 올라오신 조합원들 혹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내려오셨나요? 춘천에 내려오신 건가? 몇 분이나? 네. 경상도 분들이랑 다니시는데 뭐 힘드신 거 있으면 한번 얘기 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 같은 조합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없는 거죠. 네. 어디나 지역 감정 없이 똘똘 뭉쳐서 진짜 사장하고 교섭할 때까지 계속 수정해 나가실 거죠. 네. 별로 안 없네요. 이게 어이없어 웃음 있는 거 말고 좀 박장대에서 치길 바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웃기는 능력이 떨어져서 너무 더워서 좀 웃기려고 얘기했는데 안 웃어서 저만 더 더워지는. 예.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앞으로 8월 7일이 이제 그 이재용 이제 마지막 변론이고 그것을 앞두고 각계각층의 좀 의견을 모아서 좀 이재용 씨가 반드시 좀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지금 해서 뭐 온라인 서명서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 좀 진행 상황에서 우리 이상선님께서 한번 좀 한 말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8월 7일이 결심인데요. 지금 저희도 이 삼성본관 앞에서 이렇게 농성장을 차리고 싸우고 있지만 그 삼성 때문에 이 고통받는 분들이 딱 저희만 있는 건 아니고 해고 노동자분들, 뭐 철거민 분들 뭐 다양하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삼성이 정말 삼성의 갑질 혹은 삼성이 책임져야 할 일을 책임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분들이 삼성이 바로 단지 그냥 국정농단에서 뇌물을 주고 대가를 받은 그 범죄 말고도 다양한 범죄들이 있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삼성을 가중 처벌해달라, 꼭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하는 그런 청원서를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올림 대국을 통해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청원에 많이들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 청원과 함께 또 피해 당사자들은 직접 자필로 작성한 청원서 같은 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재판부에 제출을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민사회, 지금 시민사회가 대부분 다 휴가철이라서 휴가를 거의 가시긴 했는데 이제 시민사회에서 이제 이 이재용의 여러 가지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의견들을 담아서 이재용을 꼭 엄중하게 처벌해서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잡아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참여연대에서도 또 계획을 가지고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민사회의 목소리들, 그리고 1700만 촛불을 함께했던 시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삼성의 피해 당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재용의 제대로 된 처벌을 원한다라는 것을 재판부에 또한 알려서 이번에는 이재용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꼭 처벌받는 것을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반드시 꼭 청원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인터넷 서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탄원서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라는 탄원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누구의 죄가 무죄를 증명하고 무죄를 요구할 때도 탄원서를 내지만 죄가 분명한데 또 처벌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전달할 때 탄원서를 내고 있으니까 좀 아마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저희 서명받는 이제 사이트 링크가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가져주시면 좋겠고, 우리 조합원 분들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또 있어 고객들한테 혹시 이대로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을 이렇게 내기는 좀 힘드시겠죠. 그래도 좀 한번 전국에 계시니까 우리 삼성전자 서비스의 장점은 전국에서 직접 우리 시민들, 국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국민들을 만나서 내가 삼성 마크를 달고 일하고 있는데 삼성이라고 해서 나를 자기들이 진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이재용이라는 사람은 우리한테는 제대로 된 노동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수백억 원의 뇌물을 갖다 바치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얘기가 나와서 그럴 때 마음에 제가 질문을 하면 항상 긴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수백억 원의 뇌물이 오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삼성전자 서비스 조합원들은 이게 진짜 저 돈을 저렇게 쓸 수도 있구나. 저게 가능하구나. 근데 왜 우리가 원하는 임금, 우리가 살 수 있을, 우리가 정말 쉬면 조금 몸을 병들지 않고 과로사 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은 왜 안 주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수백억의 뇌물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삼성전자 서비스 분들께 그때 마음 한 번만 좀 더 말씀해 주셨으면. 이게 저희는 전국에 이제 산재되어 있는 삼성 제품을 수리하는 AS 기사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적으로 기본급이 지금 138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1년 평균 연봉이 사실 2천만 원이 되려나 안 되려나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삼성, 물론 제가 처음에 입사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처음에 삼성에 들어갔을 때는 너네들은 이제 삼성에서 진짜 삼성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자기네들이 교육을 시켰고 자부심을 가지고 삼성 제품을 잘 수리하면 된다 해서 이제 유니폼에도 다 삼성 마크가 달려있고요. 명함에도 삼성 마크가 다 달려있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다 삼성 직원인 것처럼 속이면서 AS를 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다 협력사 하청업체 직원들이었고요. 근데 저희가 노동조합, 그러니까 이러한 불합리성, 그다음에 협력사 사장들의 중간 착취 문제가 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협력사 사장들, 전국에 있는 협력사 사장들 한 80% 정도가 원청에서 삼성전자에서 일을 했거나 했던 사람들이 협력사 사장으로 내려와서 이제 사장을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서비스 업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지사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뭐 임금을 올려주거나 근무 조건을 바꾼다거나 그런 걸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노동조합을 만들었고요.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많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다 외치던 삼성이 저희를 다 이제 버리죠. 그러니까 유니폼에서 삼성 마크도 없애고요. 네, 명함에서도 삼성 마크 없애고 너네랑 우리랑 전혀 상관없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삼성에서 만든 제품을 수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직원들을 협력사 직원들을 사용을 하면서 그 비용을 아껴서 연봉 2천만 원 정도 될까 말까 그 비용을 주면서 네. 그 돈을 아껴서 최순실한테 갖다 준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고용을 짜내서 이제 최순실한테 갖다 주고 저기 뭐 판사들한테 갖다 주고 뭐 이렇게 대한민국 전반에 대해서 이제 로비를 펼쳤겠죠. 사실 그런 모습 보면은 이게 그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많이 병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상에 뭐 돈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세상에 돈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대한민국에 있는 재벌들이나 가진 자들은 본인들이 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본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그 노동자들의 고용을 짜낸 거를 또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을 하고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저도 물론 그때 굉장히 분노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촛불 집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바뀌려고 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저는 꼭 이 대한민국이 더 이상 돈 없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죽고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피해받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이 느꼈을 이 뇌물 수백억 원 뇌물이 오고 가는 범죄를 바라보면서 느꼈을 분노가 있었다면 또 여기 이제 많은 이제 다시 청년분들, 학생분들이 계시는데 이 상대적인 박탈감과 분노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정말 물론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삼성이 3대 불법적인 3대 승계를 위해서 최순실 정유라에게 말값만 뭐 70몇억 원짜리 상당하는 말을 이제 주고 그랬던 이제 범죄가 있었는데 이런 범죄를 이제 좀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을까요? 네, 뭐 제가 답을 드리는 것보다 사실 여기 참여하신 청년분들 직접 답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긴 예. 했지만 예, 예. 뭐 말씀하셔도 되고 혹시라도 평상시에 마음에 안 들으셨던 분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당황스럽게 해드려도 상관은 없을까요? 예, 누구를 당황스럽게 해드릴 건지. 그래서 저희도 이 프로그램이 이제 어쨌든 NGO 활동에 이제 관심을 가진 청년분들이 함께하는 거라서 되게 중요한 질문을 드렸는데 저도 물론 청년이긴 하지만은 청년 당사자로서 또 여기 오신 분들이 함께 연대하고 또 연대의 의미로서 좀 발언도 함께 하고 싶은 분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혹시 같이 대답해 주실 분도 계실까요? 저분이 뭔가 되게 생각하고 네, 박수 치면 대답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시고. 예. 얼떨결에 나오게 됐는데요. 이번에 이제 청년 참여연대에서 주관하는 이제 청년 공익 활동가 학교에 들어오게 된 지금은 대학교 다니고 있는 성정훈이라고 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진짜로 하루빨리 이렇게 이재용이 이제 적절한 그러니까 뭐 정의로운 이제 처벌을 받음으로써 뭔가 사회 정의가 구축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뭐 김기춘이나 조윤선이나 이제 판결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로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거랑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온도가 되게 다르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꼈고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런 앞전의 결과들을 보면서 이제 시민들이 또 그런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분노를 보여주고 하는 걸 이제 그들도 계속 감시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자리에서 또 이런 부당함을 계속 주장하고 그 재판이 좀 촉구될 수 있도록 서명 운동도 이제
뭐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재판일이지만 그 전까지라도 최대한 이제 주변에 알리고 하면서 이런 시민들의 힘을 다시 한 번 더 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나.